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박세용 매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2017 임직원이 뽑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뽑힌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상이 임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직장 평가에서 상을 준다고 하니 더 의미가 있는 상일까 싶어요. 네, 괜히 통신업계 1위가 아니죠. 네. 근데 다들 어떤 통신사 쓰고 계세요? 저는 KT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문태. 저는 오랜 기간의 SK와의 그 인연을 끊고 그래요? 작년에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통신사로 갔습니다. 이별을 통보하셨군요. 우리 지원 학생은? 저도 KT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KT 쓰고 있는데 그럼 SK텔레콤은 아무도... SK 쓰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온 가족 할인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쓰면서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싸게 할인을 받으니까 인 것 같고요.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 예전 삼촌이 대리점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상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좋은 점 있죠. 통신업계 일인데요. 네. 네. 일단 너무 익숙해서 통화 품질이 좋다던가. 안 써봐서 다른 통신사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요. 저는 SK텔레콤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통신업계 최고의 1인자답게 화려한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나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합격하고 안 간 거거든요. 진짜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상 패키지를 받았는데 그 연봉도 연봉인데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리 후생에 대한 설명을 딱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SK 그룹 내에서도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이제 텔레콤이랑 이노베이션인데 그 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노베이션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뭐 화려한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연봉이 제일 높다라는 게 이게 뭐 복리 후생의 이제 뭐랄까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인트 이제 말 그대로 뭐 연간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지급이 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가셔가지고 뭐 기저귀도 사실 수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단말기 제공이라든지 뭐 통신비 지원 당연한 것 같고요. 사내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지 뭐 수면실, 그다음에 이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뭐 시간 근로제 뭐 이런 것들 탄력 근무제 뭐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아무래도 이 구직자들이 가장 좀 뭐랄까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리 후생을 갖고 있죠. 배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SK 딱 보면은 옛 아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KT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담이 있고요. 오케이. 사내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식당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임직원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YG 식당 이모가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SK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우리 지원 학생님은 SK텔레콤에 대한 이미지는 또 어떤가요? 일단 뭐 외부적으로 보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광고가 매번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SKT 뭐 인사이트라고 해서 뭐 고객들과 소통하는 사이트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이번 겨울에 대학 실습생으로 신입사원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정말 2주간 대학 생활을 한 번 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었어요, 그 정도인가요? 많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 새내기 기분으로 좋았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수습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SK텔레콤 마케팅부는 팀장 아래로 다 매니저 직급으로 통일돼서 수평적인 분위기를 추구한다고 들었고 사내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지원 학생님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팀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고 수평적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그래도 분명 서열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눈치도 조금 덜 보고 뭐 제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이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점유율에 크게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장기 고객을 많이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이겠죠. 네, 압박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신 정책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마케팅 부서의 성과라는 것은 사실 결과물을 보게 되면 점유율,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왔느냐,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그건 점유율에 대한 어떤 판매 정책에 관련된 성과물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케팅 파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본부로 이제 할당이 오는 거죠. 수도권 지역이냐, 수도권 본부냐, 아니면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관리 본부에서 할당량을 정해주면 이제 그 할당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센터별로 가기도 하고 대리점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분배가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업무들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업무들이 좀 이제 스트레스로 아닌 어떤 일마감 형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업무가 좀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의 항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읽어볼게요. 1번,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2번,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3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동,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4번, 마케팅 직무에 있어서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해당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대회,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과 역량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번, 마케팅 직무 역량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또는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위기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기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야, 대박이네요. 저는 보미 씨가 지금 자기소개서를 읽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사실 제가 질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시간 네.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정말 긴 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멘토님들이 주시는 코멘트를 기업 측에서 제시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지원 학생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상반기 인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 문항들을 다 봤었는데 정말 SK 자기소개서 쓰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 질문 밑에도 또 밑에 선택사항이라고 또 쓰는 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사항을 분명히 다 쓸 텐데 다른 네. 사람들도 나만 안 쓰면 좀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 6년 전에 SK텔레콤 지원한 적이 있어서 네. 옛날에 눈물을 흘리며 썼던 기억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SK텔레콤이 제시한 코멘트 사항에 지원자가 답변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맞춰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SK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제 상반기에 쭉 보면서 굉장히 지인일보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역량 자소서는 어떻게 써라라는 부분들을 여러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쭉 보니까 굉장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SK텔레콤, SK식의 어떤 채용에 대한 끝판왕, 어떤 색을 보여주는 자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량 자기소개 쓸 때 우리가 스타 방식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기본 컨셉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했던 경험이니까 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의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냐 이런 어떤 수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장애물의 성격과 또 해결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플랜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 항목은 아주 항목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항목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없어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호기심에 관련된 부분에서 참신성에 대한 여부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참신한 것이 수준이 1수준이냐 2수준이냐 그 수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관련된 것과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3번을 딱 보면 많이 봤던 항목이죠. 딱 봐도 이제 협력성, 팀워크를 물어보는 항목이죠. 이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표의 목표. 이 목표를 팀원들과 어떻게 공유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분배했느냐, 할당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온 자원은 얼마이고 얼마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은 딱 보니까 이제 SK에서 늘 나왔던 이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직무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좋냐면 뭐 지식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이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소재를 직무와 연결돼서 전개를 한다면 뭐 직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히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겠죠. 모든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을 했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배운 통찰. 그랬더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 결과된 피드백을 정확하게 써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요. 굉장히 어려운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 네, 본인이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러한 아르바이트생을 봤다는 건지 좀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소제목을 보니까 그래도 수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느낌이 강한 그린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게의 문제는 금요일이 다른 날에 비해 손님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과 상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총 3차례에 걸쳐서 3일 동안 가게 주변 모든 가게의 상황을 자진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요일마다 가게 주변 회사 사람들이 옆 건물에서 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미팅에 모이게 되어 가게 주변부의 단골 손님을 비롯한 회사 사람들이 유독 적어진 것입니다. 매출의 30% 이상이 근처 회사 사람들의 수요였기 때문에 그 미팅에 핫도그를 공급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미팅 시간을 알아내 직접 가서 홍보지를 붙이기도 하고 쉬는 시간 파악을 통해 미리 만들어 놓는 등 고객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덕에 단체 주문을 받는 기회가 여러 번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금요일 매출은 15% 이상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핫도그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장님께 선생님들만을 위한 쿠폰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번 직접 핫도그를 사주기에는 번거로우니 쿠폰을 대신 대량으로 판매하여 학생들이 그 쿠폰을 통해 공짜로 직접 핫도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간단한 전략이었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2달 안에 쿠폰은 500장 넘게 팔리게 되었고 가게는 학원과 학교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요구 파악이 매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그럼요. 네, 이거는 인센티브 팍팍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너스를 팍팍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는 지원자다라고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네. 과연 이게 요구하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가깝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창의성이라는 측면, 새로운 것을 적용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글을 잘 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 친구가 자소 센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창의성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뭐 전략적 사고라든지 창의적 사고 아니면 비판적 사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와 동등 수준의 문제점을 갖고 판단하는데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연결된 상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짚어내는 역량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모범 자소서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자소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합격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 해결력에 가깝긴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을 쓰고 경험을 했다면 뭐 합격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당연히 있으시죠? 네.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대사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뭐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수시나 정시 박람회. 네. 그래서 고등학생 친구들 뭐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학부모님들을 우리 학교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그런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나요? 학생들에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팀워크로 인한 목표 달성 경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를 이용한 메일 시스템 구축. 팀워크로 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좀 약간 감이 안 옵니다. 이 메일 시스템이 팀워크로 작업할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저도 궁금한데요. 강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냥 이 친구는 글자 수를 채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소제목을 쓰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소제목을 나중에 고민해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강조하려는 건 팀워크가 맞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팀워크를 쓰기보다도 본인의 팀워크에 대한 어떤 노하우, 예를 들어서 자기 희생을 통해 그럼 그게 결국 이제 팀워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메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뭐 이 정도만 떠주셔도 괜찮은데 너무 표면적인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를 이용한 메일 시스템 구축. 사무실 매니저로 일할 때 회의실 예약이 매번 엉켜 고객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상담 업무를 맡는 저는 불만 사항을 쉽게 체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 하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통해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담을 위해 20분 이상 기다리는 고객이 50%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좀 더 체계적인 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회의를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전용 메일이 사무실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 IT 전문가를 통해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저 혼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스템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소규모의 사무실이라 직무 분담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IT 직원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사항만 다루고 IT 외에 업무가 더 많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와 몇몇 동료들이 IT 직원의 일반 사무 일을 서로 분담한 뒤 사무실 내 IT 직원과 외부 IT 직원과의 잦은 교류 시간을 확보하여 기본 메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때 저는 자료 정리를 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을 받음으로써 메일 시스템에 대해 정보 입력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각자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더욱 살려 분담한 결과 메일을 이용한 예약과 회의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 굉장히 뭐 글을 쓰는 걸 어디서 배웠거나 아니면 잘 쓰거나 이런 패턴의 어떤 글을 쓰고 있어요. 네, 배웠다. 일단, 네. 배우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네. 어쨌거나 그것도 노력이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자가 아닌 이제 다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수의 인물들을 서류상에 이제 출연을 시킨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팀워크라는 것은 어떤 업무의 목적성에 맞게 그 일을 하면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인원이냐, 시간이냐, 비용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분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와 몇몇 동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는 이 팀워크가 어떻게 분배가 되고 할당이 됐는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네. 구체적인 내용들,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인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 의논을 하시네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양질의 자소서를 지금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팀워크에서 요구하는 그 자발적 기여, 팀을 위해서 내가 꾸준 업무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여도에 대한 측면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팀워크를 이야기하면서 혼자 다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IT를 못하고 누가 IT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고 그래도 상황 전개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주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할 필요가 없죠. 아쉽습니다. 그럼 두 분 다 합격이라는 말씀? 아니요. 저는 합격인데 저는 합격이에요. 합격입니다. 저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뭐 팀워크라든지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약간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주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거의 이건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가까운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협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두드러지게 썼더라면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불합격.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 역량 경험 중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하라는 질문이에요.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사 개최의 충돌을 축복으로 회사에서 고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의 주된 역할은 파티 장소 예약과 초대장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티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회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저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파티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총무팀에게 좋은 식당을 통째로 예약하고 회사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비용은 너무 막다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기획이라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총무팀의 거절이 안 좋게 들렸지만 서로 조율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 총무팀에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회의 전 기획안을 서로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레스토랑 대여비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며 다시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너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장소를 좀 더 저렴하게 찾자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물 위에 보트형 레스토랑으로 파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홍보용 포스터를 인터넷상으로 제작하여 메일로 돌림으로써 직접 우편을 붙이는 것에 비해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각을 조금 바꾸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총무팀도 기획안이 수정된 것을 보고서 기본 예산의 15%를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으로는 파티를 통한 신규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갈등 상황에서 당황하였지만 내가 만든 기획안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부서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겪는 충돌을 배려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일단은 이 경험이 과연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인가라는 일단 꼭 좀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마케팅 안에서도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기타 기획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 자체가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친구는 집중적으로 글을 쓴 거거든요. 어떤 기획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마케팅 직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친구가 어떠한 과정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부분이 행동 중심으로 이 정도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원 학생이 준비한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발생된 문제보다 본인이 먼저 조직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을 강조할 것. 두 번째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물리적인 자원이 더 소모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효율적 성과를 위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보다는 아이디어 적용 후 일부 개선된 점과 그 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더 좋은 개선으로 이어졌던 내용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하셨는지 직접 읽어주시죠. 네. 더 나은 상담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상담 문화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심리 상담 정보를 제공하며 심리 상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교정하는 상담을 알리단 프로젝트는 진행하면서 생기게 된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담의 소비자인 내담자와 공급자인 상담자를 연결해주는 편리한 매개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의 인식 차이와 문화 때문에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담 시장이 전혀 확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쟁 업체는 물론 차이를 비교할 만한 관계사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필요한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존재였지만 정보가 만연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은 불가피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 위치한 6곳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자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상담센터의 담당자분은 실질적으로 지인이나 가끔 방문하는 내담자들을 상대해줄 뿐 체계적인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고 이는 상담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트랙 솔루션을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상담을 입담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베타 테스트와 채널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 그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몇몇 상담자분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 베타 테스트의 결과로 비용 문제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담 시장의 활성화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목표를 전국 상담센터와의 계약으로 잡고 온라인으로 불편성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니즈를 찾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연결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겠습니다. 네, 뭐든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기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진행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자주 봤으니까 이제 저희 그동안 예의는 그만 차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코멘트 드린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문제를 본인이 탐색형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근원적인 그 업계에 굉장히 만연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 문제를 지금 갖고 지금 들어갔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렸던 그 코멘트와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상담센터의 상담자분은 실질적으로 지인이나 가끔 방문한 내담자들 상대해줄 뿐 체계적인 시스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상담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트랙 솔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과연 이 경험에서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학생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의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제가 과거 우리 지원 학생들이 자소서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이번 자소서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문장 하나하나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다듬어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중소기업에서라도 먼저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마케팅 부서에 가고 싶은데 마케팅 경험이 없어서요? 라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질문은 취준생들이 늘 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멘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중소기업이 됐든 뭐 소기업이 됐든 뭐 어디든지 간에 마케팅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저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단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아마 공채에 지금 지원하는 지원자인 것 같은데 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제약이 너무 심하다 보면 지원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 학생처럼 아직 4학년 1학기라고 한다면 뭐 학교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모에 관계없이 역할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유사하다면 가급적이면 업무를 수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